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감정들이 있죠. 예전에는 심장이 뛰는 사람을 원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잠깐의 설렘보다는 하루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나와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밀려오고 혼자가 되고 나서야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죠.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만 문득 이 나이에 연애라니 내게도 가능할까 하며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나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내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도 함께 커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복권에 비유하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권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듯이 인연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커플들을 보면 5가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맞는 커플들은 힘든 시기도 이겨내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곤 하죠. 그러면 이 5가지 궁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5가지 궁합에 대해 하나씩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과 이 5가지가 잘 맞는지, 아니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 5가지 궁합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권처럼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마다 연애에서 원하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설렘을 원하고 또 누군가는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을 바라기도 하죠. 누군가는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바라는 게 다를지라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커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바로 5가지 궁합이 잘 맞는다는 점이죠. 이 궁합이 잘 맞아야 서로에게 지치지 않고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잘 맞는 사람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소한 차이들이, 일상의 작은 갈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로맨틱한 설렘이 더 중요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상대와의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상대와의 차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 짐이 쌓이기도 하고 그 부담이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잘 맞는 궁합이 있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 궁합이 있을 때 서로 더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에게서 더 많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할 5가지 궁합이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궁합이에요. 상대가 나랑 비슷한 생활 리듬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인지, 밤에 늦게까지 활동하는 타입인지, 혹은 깔끔함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어수선한 걸 편하게 느끼는지 등등, 이런 생활 습관들이 비슷해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작은 습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항상 깔끔하게 집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늘어놓는 걸 좋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두 번째는 가치관 궁합이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중요한 가치가 비슷해야 서로에게 존경심과 애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중요한데요. 돈, 가족, 커리어, 우정,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의 깊이도 훨씬 더 단단해지겠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면 처음에는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모험과 도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면 함께 미래를 계획할 때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서적 궁합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돼요. 이런 정서적 연결은 관계의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을 때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죠. 정서적 궁합이 맞는다는 건 상대방이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을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 맞아야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체적 궁합이에요. 서로의 애정을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특별한 친밀감을 선물해줘요. 이런 친밀감은 관계를 더욱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죠. 스킨십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서로에게 스킨십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애정을 표현할 때 이런 부분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다면 그만큼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신체적 궁합이 잘 맞는 커플들은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그런 친밀감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궁합도 중요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서로의 생활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야 관계가 더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절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궁합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서로가 돈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궁합이 잘 맞는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5가지 궁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거나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위해 어떤 기준을 세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단순히 설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궁합들을 잘 맞춰가면서 서로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궁합, 생활 습관 궁합. 연애 초반에는 상대와 조금 다른 점들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취미, 다른 리듬, 다른 성향들이 신선하게 느껴지죠.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끌리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상대가 가진 나와 다른 점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신선함은 연애의 시작을 더욱 즐겁고 특별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길어질수록 생활 습관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하고 싶어하는 반면 누군가는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새벽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막 깊이 잠든 시간이라면 일상적인 시간조차 함께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작은 생활 리듬의 차이가 쌓이다 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일상에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런 차이는 소소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불만이 쌓이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다른 예로 식습관도 둘 사이의 궁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건강식을 선호하고 맵기 신경을 쓰는 반면 다른 사람은 즉석식품이나 외식을 즐긴다면 사소해 보이는 이 차이가 일상의 불편함을 쌓이게 할 수 있죠.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같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순간이죠. 하지만 식습관이 너무 다르면 이런 소소한 시간조차 편안하게 보내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식습관 때문에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로 인해 관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행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휴식과 여유를, 다른 사람은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할 수 있어요. 여행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만큼 서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느긋하게 휴양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 한다면 여행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행지에서조차 서로의 리듬을 맞추지 못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때 편안한지 서로의 생활 리듬에 잘 맞춰지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은 서로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에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큰 행운이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관계는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면 어느 순간에는 함께하는 일상에서 점점 따로의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엔 서로의 차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생활 습관이 잘 맞는 편인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면 그 자체로도 큰 행복이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생활 습관이 맞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앞으로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이 부분을 꼭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궁합, 가치관 궁합.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생각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삶의 방향이 비슷하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점이 가치관 궁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행복을 찾아가려는 태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더 옳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의 가치관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한 예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래를 위한 저축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현재의 만족을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면요. 처음에는 나와 다른 매력이 있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이 차이가 누적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연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관 궁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차이가 계속 쌓이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의 소비 습관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적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에 열정적이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개인적인 성취와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 어색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대화 속에서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작은 의견 차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는 다른 무언가로 쉽게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는 인생에서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가끔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로 인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함께 나아가는 방향도 같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안정감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에서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앞으로도 깊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다소 다르다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가끔은 다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충분한 대화와 이해의 시간을 주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궁합, 정서적 궁합. 연애에서 서로의 감정이 잘 통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정서적 궁합이 맞는 사람이 주는 편안함과 위로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과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서적 궁합은 우리가 삶에서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서적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좋은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반면 다른 사람은 이런 감정을 숨기고 혼자 견디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감정의 거리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정서적 궁합이 잘 맞는다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상대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서적 연결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정서적 궁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감정 표현 방식과 대처 방법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질 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잠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즉각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걸 선호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이처럼 서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풀 수 있도록 기다려주거나 다가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속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태도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소한 순간에 서로의 감정을 읽고 배려해주는 정서적 감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표정과 말투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것, 또는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정서적 교감이죠. 이러한 배려와 공감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상대방이 내 피곤한 표정을 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그런 작은 배려가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서적 교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정서적 감각은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길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누구보다도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궁합이 잘 맞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점점 더 신뢰와 편안함을 쌓아가며 상대방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평생의 마음 친구처럼 느끼게 되죠.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고 서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연애에서 정서적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연결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편안함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함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정서적으로 잘 통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다르다고 느낀다면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 다른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정서적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길입니다.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궁합, 속궁합. 연애와 사랑에서 속궁합이 잘 맞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감정적인 유대감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안정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편안하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친밀감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지며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통해 사랑은 더욱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속궁합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속궁합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해를 나타내는 한 부분이 되죠. 신체적 친밀감을 통해 표현되는 애정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각자의 편안한 리듬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신체적 필요와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할 줄 아는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더 큰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는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차이를 통해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들은 신체적 친밀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읽고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신체적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길 원하는 경우 상대가 이에 맞춰줄 수 있다면 둘 사이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기 어려워지고 서로의 애정 표현 방식에 어색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러한 어색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로의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어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시간을 주고 그들의 감정과 편안함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관계는 보다 단단해집니다. 또한 신체적 친밀감은 두 사람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까운 스킨십과 친밀한 순간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며 두 사람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히 육체적 접촉의 의미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나 손을 잡는 작은 행동들이 두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친밀감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도 상대방의 손길을 통해 안도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친밀한 순간들이 모여 관계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속궁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무리하게 바꾸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과 타협입니다. 서로의 속궁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금씩 맞춰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잘 맞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예요.
속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단번에 포기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율의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맞춰 나가려는 노력은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율과 타협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에서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더 큰 안정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면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의 편안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속궁합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맞춰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 그리고 함께 노력하려는 마음입니다.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며 신체적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노력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속궁합이란 단순한 신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궁합은 바로 경제적 궁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그 비중이 더 커지곤 합니다. 경제적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은 서로의 재정적 가치관과 소비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패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가치를 두는 반면 다른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더 중시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일상 속에서 종종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단순한 소비 습관을 넘어서 서로의 가치관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궁합이 잘 맞는 관계는 돈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가 비슷하여 재정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여가 생활에 대한 예산을 맞추고 서로가 중시하는 부분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함께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쌓이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려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의 삶 전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특히 은퇴 계획이나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통된 목표를 세운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서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꿈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재정적 계획을 넘어서 서로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경제적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소소한 지출부터 큰 재정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마찰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소비를 즐기고 다른 한쪽이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소비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상대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마음이 있다면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와 조율은 많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 궁합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죠. 이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에서 경제적 궁합이 잘 맞는다고 느끼시나요? 두
두 사람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재정적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적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곧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조금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서로의 경제관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대화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궁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모든 궁합이 잘 맞아야만 완벽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을 드릴게요. 사실 이 5가지 궁합이 완벽히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설령 5가지 중 몇 가지가 맞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춰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깊어지고 다름 속에서 존중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강해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궁합을 꿈꾸며 사람을 찾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도 그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궁합의 수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5가지 궁합이 잘 맞으면 분명히 편안하고 안정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령 궁합이 다 맞지 않더라도 사랑과 노력을 통해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관계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끊임없는 배려,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궁합이 잘 맞는다면 분명히 좋겠지만 맞지 않더라도 서로 노력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5가지 궁합이 다 맞지 않더라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특별한 관계를 위해 어떤 부분에서 배려와 이해를 더해 가실 수 있을까요? 사랑은 때로는 도전과 같고 때로는 커다란 선물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전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선물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궁합은 사실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5가지 궁합을 통해 서로에게 맞춰가는 노력과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변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불일치가 우리를 더 깊은 대화로 이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궁합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5가지 궁합 속에서 더 깊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또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